30년 부부가 이혼하려던 순간 단 한마디로 되돌린 기적의 이야기.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들, 배우자와의 관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니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올해 55세인 이영호, 이수정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26세와 24세에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작년 이맘때 이 부부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이제는 정말 둘만 남게 되었는데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죠.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진지해졌어요. 수정 씨는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못 찾겠어. 영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야. 우리 이제 각자 살자.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재산 분할 협의도 했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영호 씨가 갑자기 펜을 멈추고 수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될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버려도 괜찮을까? 수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호 씨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어.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당신도 그런 마음이었구나. 나도 사실은 그랬어. 미워하면서도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어. 그 순간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영호 씨는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마음을 닫아버렸지. 수정 씨도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점점 멀어진 것 같아.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이 당연해져 버린 거죠. 그날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30년 된 부부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과 감정들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좋았지만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때 두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점점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배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영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수정 씨에게 오늘도 수고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정 씨도 영호 씨가 퇴근하면 고생했어라고 맞아주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서로를 향한 마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했어요. 등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에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등산을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의 추억도 되새기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봤죠. 그러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6개월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예요. 신혼 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먹어요. 주말에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해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런 위기를 겪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아이들 이야기만 하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대화 소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에 이혼을 선택해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각자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답일까요? 30년,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만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통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소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소통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져요.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밥을 해주는 것도, 빨래를 해주는 것도, 돈을 벌어오는 것도 모두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각자 TV를 보고 각자 핸드폰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죠. 진짜 함께하는 시간은 따로 만들어야 해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 말이에요. 이런 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게 돼요. 네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등산, 여행, 요리, 춤,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남편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마련이에요. 그런 상처들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지죠. 이런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야 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하세요.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꿈을 꿨잖아요. 우리 집 마련하자, 아이들 잘 키우자, 이런 꿈들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꿔야 해요. 은퇴 후에 어디서 살까, 어떤 취미를 가질까, 손자들과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함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커져요. 일곱 번째는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져도 괜찮아요. 오히려 개별적인 시간을 갖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스킨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스킨십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꼭 성적인 스킨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거나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스킨십이 마음의 거리를 좁혀줘요. 아홉 번째는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요. 20대의 남편과 50대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20대의 아내와 50대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열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일이죠.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분명히 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만난 성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노력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영호, 이수정 부부의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부부는 부부 상담사가 되어서 다른 위기의 부부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 부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의지예요.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의지, 관계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 갈등의 가장 흔한 원인들과 그 해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